양주시의 한 식품업체에서 직원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과 1차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GTX 동두천 연장의 경제성과 당위성을 설득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주시 의원과 시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도 경원권 지역의 아파트가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매매 수급 지수는 130.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 한 식품업체에서 직원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9일 양주 A업체에서 외국인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정부와 양주에서 직원 모두 검사를 받은 결과 먼저 확진된 직원 1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변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음성 판정된 직원들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볕더위 잘 피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이 더위를 피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각종 보호장구까지 착용하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선별진료소. 바깥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의료진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까지 착용합니다. 원래는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앞에 또 주머니를 사용해서 총 6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햇볕을 받는 순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냉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볼 수밖에 없고. 이 바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수검자가 밀려들 때면 더위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근무 중에는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거의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한 거 아니면은 가끔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게 열기를 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곳 의료진들은 이 방호복을 입는 순간 찜질방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더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손 소독하시고 양쪽에 비닐장갑 껴주세요. 말로만 듣던 더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10여 분 뒤 체온을 재보니 3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해 장갑이 척척해졌습니다. 취재 중 응급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일사병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상황 보고 왔어요. 체험 1시간이 지난 뒤 방호복을 벗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호복과 각종 장구를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머리며 온몸이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여기 있는 인력들은 하루 최소 4시간 이렇게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별진료소. 정부는 레벨 D 방호복이 아닌 전신 가운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때까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주 시의원과 시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25일까지 홍성표 양주시의원과 양주시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참고인 한두 명을 불러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과 1차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 신호선 건설을 맡을 민간 사업자인데요. 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자리에서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안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BC값이 1.73으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또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TX 신호선의 동두천 연장 여부는 올 연말쯤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위탁 운영사인 동두천 유통사업 협동조합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도 명시를 하지 않고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착공된 시기는 지난 2008년 7월, 완공은 이듬해 5월입니다.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일반적으로 사업 시작 이전에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이후에도 운영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760제곱미터, 농구장 2개 면적으로 물류센터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립할 때 저희가 이제 준공 이제 민재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건축 준공하기 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준공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대기업들 유통업체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연평도 작고 그 다음에 높이도 18m가 돼야 된다 그랬대 한 거예요. 결국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5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에 나섰습니다. 물류센터가 지어진 지 2달 후에야 시와 조합은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8개월 뒤인 2010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매출의 0.3%를 매달 이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협약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임대 기간과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협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임대 기간과 계약 기간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 협약서 제8조 2항에 협약 종료 시점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자가 상대방의 공문서로 통보하는 시점을 종료 기준으로 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협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소물류센터 운영 규정이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리 운영 주체 변경해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사업자가 뭐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라든가 어떤 시정 명령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되거나 그 이행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운영자가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 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하면 논란의 소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자인 동두천 유통사업조합은 3억 원의 자부담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위탁을 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협약서 상에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비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협약서에 대한 제작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물류센터에 대한 운영자 변경과 청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임진강 관광지 코로나19 탓에 찾는 수요가 줄었지만 야간 관광시설과 이색 놀이터, 곤돌라, DMZ 전망 카페까지 생기면서 좋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수요를 염두에 두고 어떤 시설을 들이면 더 효율적일까? 경기도의회에서 아이디어가 제시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예,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을 조성하자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면세점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 토론회에서 제가 주최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상대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 중 제주도 특별자치도 경우 특별 입법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 매년 발생한 약 1,000억 원의 수익금을 다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발전을 이룬 좋은 사례로서 접경 지역에 있고 평화통일 염원하는 경기도 사업과도 연계성이 있는 파주 임진각 주변 관광지에 면세점을 유치한다면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와 평화적 남북 교류 중심지라는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있던 면세점들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점들이 벼랑 끝 전술로 펼쳐지는 상황이다 보니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 종식을 향해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국내 여행 수요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때서야 면세점 조성을 논의한다면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면세점을 유치해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당장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여건이 좋아졌을 때 실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무엇보다 경기도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이제 가능한 일일 텐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논의 구체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도 본 의원이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안은 지방정부에서만 의지가 있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를 통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사업과 면세점 사업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보여주기식이 잘 안 되는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 또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의 면세점 유치를 시킨다면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도 경원권 지역의 아파트가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7월 셋째 주 경원권의 매매 수급 지수가 130.2를 기록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원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올해 5월 첫째 주 125.9로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에 이어 경기 남부로 이어진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에까지 풍선 효과가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